네, 여러분 문항 7번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내용이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1번 24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 목적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 승용차를 8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2번 손익계산서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1,400만 원, 유지 관련 비용 400만 원. 3번 회사는 동승용차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용 번호판도 부착하였으며 운행 기록부상 업무용 비율은 60%이다라고 일단 문제를 전체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문항 7번이 이제 업무용 승용차인데 업무용 승용차도 이제 늘 나오는 주제죠. 늘 나오는 주제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앞에는 사실 여러분 계산이라기보다 판단의 문제였죠. 그죠? 2월 결손금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그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자산 수증 이익에서 자산 수증 이익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지? 라고 판단해야 했잖아. 판단하고 나면 입금 불산입 자산 수증 이익 2천만 원 기타 이런 식으로 얼마일지 계산한다기보다 그냥 흐름을 보고 자료를 해석하고 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였죠. 그죠? 기초 유보가 있구나. 이 중에서 전부 다 팔렸네. 그럼 전액 추인.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다 중요해요. 늘 나오는 주제들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에서 세무조정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죠. 자, 지금 이 업무용 승용차는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론적인 베이스가 조금 더 필요하고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요. 이 중에서 얼마는 부인하고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그 과거 이름으로 접대비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 소득세 주관식 있죠? 소득조사 우리 방금 하고 왔잖아요. 그거랑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판단이었어요. 판단. 자료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자료로부터 그냥 단순히 숫자를 뽑아내는 정도의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계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단계적으로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주제구나. 만약에 어렵게 느끼신다면 이거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조금 다른 주제보다 어려운 친구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업무용 승용차,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판단도 하고 조금 스텝을 밟아서 계산 단계도 거치고 나서 세무조정이 나오는 조금 난도가 있는 주제들이다라는 거는 아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건 포기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 승용차 이게 뭔지부터 일단 여러분 볼게요. 필요한 이론만 볼 겁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217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필요한 이론만 갖고 올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시간을 쓰지만 풀이하는데 필요가 없는 건 갖고 오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는 이론은 풀이하는데 필요한 이론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업무용 승용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 자, 회사가 여러분 업무에 쓸 거예요 라고 지방 공장 출장도 가야 되거든요. 지방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잖아요. 이때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차를 살 거예요 라고 해서 산 차가 업무용 승용차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업무용 소형 승용 장용차를 사놓고 이걸 가지고 주말에 놀러 갈 때 자기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이 주말에 놀러 다니는 드라이브용으로 쓰고 여러분 그래 놓고서 회사에 송금으로 처리해달라 그러면 맞지 않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네가 그래 이 업무용 승용차, 소형 승용차 여러분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소형 승용차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타고 싶은 예를 들면 세단이라던가 보통 그 회사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가 딱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개별 소비세 대상인 소형 승용 자동차를 이렇게 업무용이라고 사서 개인적으로 많이 주말에 타고 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서 이걸 진짜 지방 공장 출장 간다거나 회의 참석하는데 쓰는 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사놓고 이걸 가지고 주말에 놀러 다니는데 탔다면 그거는 제재하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내가 송금으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게 세법의 입장인 거예요. 됐죠? 애초에 그래가지고 생긴 제도예요. 이게 2016년에 생긴 세법상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랑 헷갈리기 쉽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영업용 승용차하고 달라요. 업무용 승용차는 지금 제재하려고 하는 거는 업무용 승용차예요. 업무용 승용차. 영업이랑 업무는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뭐 다 회사가 쓰는 거 아닌가? 다 회사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쓰는 거 맞는데 여러분 영업용 승용차는 뭐냐 하면 밑에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거든요. 다. 영업용 승용차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업에서 쓰는 차, 운수업에서 쓰는 차, 짐 옮길 때 여러분 운수업에서는 차가 필수아니에요.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여러분 운전학원 운영하려면 노란색 그 운전 면허 배우는 차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비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세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업체가 있잖아요. 경비업체에서 차가 있어야지 우리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차로 여러분 뭡니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 차로서 돈을 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빨간색들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전학원 대표예요. 운전학원 대표인데 주말에 놀러 가기 위해서 운전학원에서 학원 가르치는 데 쓰는 그 노란색 차를 타고 주말에 놀러 다닐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영업용 승용차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해가지고 무슨 세단 이런 고급 세단을 업무용으로 쓸 거라고 사놓고 티도 안 나잖아 이거는. 그래서 주말에 놀러 다닌다 이거야 이걸로. 이때 제재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헷갈리시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업무용 승용차라면 자 회사한테 세법이 기대하는 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법이 회사에 기대하는 의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든 차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보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전용 보험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업무할 때만 써야 되고요. 뭐 누구만 몰아야 되고요. 이런 전용 보험이 있거든요. 그거에 꼭 가입을 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법이 기대하는 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험에 가입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랍시고 올라가 있는 거를 전부 다 부인합니다. 아시겠죠?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뭐 대표자에 대한 상여 이렇게 처분한다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실제 회차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전액 송금 불산입하면 끝. 오히려 시험으로만 보자면. 아시겠죠? 그래서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건 물론이고 뭐를 작성해야 돼요?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돼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여러분 그 차에 보면 나오잖아요. 몇 킬로 뛰었는지 나오잖아요. 1월 1일 시점에는 예를 들면 35,000km였는데 12월 31일 시점에는 43,000km 돼 있다면 1년 동안 8,000km 탄 거잖아요. 그러면 그 8,000km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출장 간다고 지방 출장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400km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에 썼다는 거를 잘 작성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성해 두면 거기에 적혀 있는 그만큼을 업무 사용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총주행 거리는 8,000km였죠. 방금 예를 든 거에서 업무용이라고 잘 운행 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게 만약에 4,000km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체 비용 200원 중에서 예를 들면 업무 사용 비율은 어때요? 50%밖에 안 되는 거지. 업무에 안 쓴 게 50%인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200 곱하기 50%만 업무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나머지는 업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운행 기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 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역을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험에는 가입했는데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것도 나와요. 모든 경우가 우리 시험에 다 나와요. 운영 전용 보험에는 가입했는데 운행 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 네가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이라고 올려놓은 것 중에 1,500만 원까지는 봐줄게.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1,5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서 1,500만 원까지만 업무 사용한 걸로 보고 1,500만 원 초과해서 네가 쓴 거 있잖아? 그건 전부 다 손해 송금 불산입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기출되었던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 번째 기대가 뭐예요? 자, 첫 번째 기대는 첫 번째 의무는 전용 보험 가입. 두 번째 두 번째 의무는 운행 기록 쓰세요. 세 번째 의무가 2024년도에 생긴 의무예요.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입니다. 법인은 업무용 자동차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돼요. 2024년 이후에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량부터는 해당 번호판, 전용 번호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여러분들 거리 다니다가 봤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중에 형광색이 있어요, 여러분. 형광색. 노란 형광색이 있거든요. 연두색. 그거가 바로 법인용 차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도입했겠어요? 주중에 평일에 여러분 이 차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누가 봐도 뭐 그냥 법인 업무용으로 쓰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놀러 다니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주말에 만약에 한강 무슨 저기 강원도에 어디 놀기 좋은 펜션 앞에 이게 있다. 법인 업무용 차가. 이 번호판이 붙어 있다니까요. 연두색 딱 티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법인으로 일한다고 사놓고 이거 지금 놀러 오는데 타고 왔구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이 법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야, 노는데 타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구나, 좀 타지 말아야지, 뭐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부터 달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번호판이 없잖아요. 안 달았죠.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야, 너 왜 안 달았어? 비용, 관련 비용, 업무용 자동차에 관한 비용이라고 올려놓은 거 전액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24년도 등록분부터 기존에 23년도까지 등록된 차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고 새로 24년도에 새로 사는 차, 새로 임차하는 차부터는 꼭 형광색 요거 차 번호판 달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달았잖아요. 그러면 전액을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3단계법입니다. 3단계법. 스텝 1, 스텝 2, 스텝 3. 자, 실질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계산 스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게 제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못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잘 갈무리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1번 스텝. 뭐냐 하면 여러분, 감가상각은 원래 결산조정 사항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강제로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일단 시험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 여러분 법령편에서 공부하셨어요. 뭐? 내가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가 있죠. 그 해라면 법인세 안 내잖아요. 그렇다면은 감가상각을 미룰 수 없게 감가상각 한도에까지 감가상각한 걸로 의지해버려요. 송금 산입해버려요. 그거는 법령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이미 이번 회차에도 나왔던 거고요. 자, 그거랑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고 다른 유지 비용들만 먼저 인정받자 라는 의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세법에서 그러지 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강제로 의제다. 강제상각이야. 정액법으로 5년 동안 강제상각이야. 여러분 매우 특이합니다. 상각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각 방법 그리고 내용 연수 몇 년 정액법으로 할지까지 정해서 강제상각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5분의 1
2천만 원까지를 무조건 그 해의 감가상각으로서 해야 돼요.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1,500만 원만 감가상각으로 계상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 금액인 2천만 원을 무조건 그 해의 감가상각비로서 만들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죠. 송금 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스텝 1. 강제상각 5년 정액법으로 강제 감가상각 하는 게 스텝 1이에요. 오케이. 이제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자, 스텝 2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앞쪽에서 뭐를 막 파악했어요? 운행기록부 작성했니? 보험 가입해야 돼.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운행기록부도 작성해야 돼. 그리고 이 운행기록부를 보고 업무에 사용한 만큼만 내가 비용으로 인정할 거야. 만약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다? 1,500만 원까지만 업무 사용한 걸로 봐서 인정하고 비용으로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안 쓴 걸로 봐서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세무조정이 스텝 2인 거예요 여러분. 뭐다?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한 송금 불산입이라고요. 즉 업무 외 사용한 게 무슨 말이에요? 업무에 쓴 게 아니고 대표이사 네가 사적으로 썼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한다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스텝 1에서 애초에 회사가 처음에 감가상각비로서 얼마 계상했죠? 장부에 손익계산서에 1,500만 원 감가상각했죠. 요게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이죠. 1,500만 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스텝 1 마지막에 야 세법인 나는 그 1,500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500만 원도 네가 감가상각한 걸로 의지할 거야. 송금 산입했죠? 여기 스텝 1에서 강제로 추가 상각한 감가상각비 500만 원. 요렇게 해서 2천만 원이 뭐예요? 세법이 바라보고 있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이죠. 2천만 원. 이거랑 회사가 감가상각비 말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간 자동차에 관련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에 계상해 놓은 비용. 있죠? 이거 두 개를 더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이 대관료 안에 있는 금액이 회사가 이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회사가 인식한 최종적인 비용이죠. 물론 세법이 추가로 지금 얹힌 것도 있지만 맞죠? 이 중에서 어떻게? 이 중에서 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즉 1 업무 사용 비율 하면 뭐가 돼요? 즉 사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되죠. 이게 업무 외 사용 비율이잖아요. 이게 1-니까 1 업무 사용 비율 하죠. 이만큼은 뭐? 나 이만큼은 네가 사적으로 쓴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 안 해. 송금 불산입 얼마 상여. 이거 누가 탔니? 대표이사 네가 탔니? 너 보너스 받은 걸로 봐서 소득세 더 내. 됐죠? 업무 외 사용 비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마지막 여기가 활용 정점입니다. 스텝 3는 뭐냐면은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회사는 1,50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는데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감가상각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으로 앞 단계까지 다 인식했죠. 동의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2천만 원 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업무에 사용했던 비율이 30%라고 해볼게요. 그럼 업무 외 사용 비율은 70%가 되죠. 그러면 자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맞죠? 이 중에서 이거 곱하기 70%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 중에서 이 70%만큼은 스텝 2에서 부인됐죠. 송금 불산입. 이 감가상각비만 있다고 치면 스텝 2에서 2천만 원 곱하기 70% 1,400만 원. 이 1,400만 원이 부인됐죠.
스텝 2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중에서 업무에 안 쓴 걸로 간주된 이 70%만큼은 스텝 2에서 1,400만 원만큼은 송금불산입이 되었습니다. 스텝 2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송금 부인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이 600만 원은 이제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도 체크받을 자격이 있는 게 얼마예요? 남아있는 600만 원이에요. 즉 업무 사용 비율 3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 2천만 원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은 지금 30%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600만 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도 체크를 하는 거라고요. 자, 봅시다.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그리고 스텝 1에서 추가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 지금 30%로 가정했죠.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이 600만 원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한도 시부인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 이해되세요? 일단 스텝 3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스텝 2에서 이미 감가상각비 중에서 날라간 1,400만 원은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요. 얘들은 업무에 쓴 거가 아니잖아요. 감가상각비 웃기지 마. 너희는 감가상각비고 뭐고 스텝 2에서는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해서 1,400만 원만큼이 날라갔다고요. 맞죠? 그래서 남아있는 6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한도 시부인을 하는 거예요.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이 있는 애들은 이 6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으로 또 암기할 게 있습니다. 뭐다? 보통 여러분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은 되게 우리 감가상각비 따로 우리 공부 많이 할 거예요. 정률법, 정액법 막 이러면서 많이 어려운 거 할 건데 여기 스텝 3에서는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한도 금액이 딱 800만 원으로 픽스돼 있어요. 이 800만 원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600만 원을 비교의 대상이 800만 원이에요. 한도가 800이라고. 600만 원인데 800만 원 안 금액이죠. 그러면 오케이. 이 600만 원 너 세이브야, 세이브. 전부 다 송금 인정해 줄게. 만약에 900만 원이라면 야, 한도가 800이거든. 100만 원은 송금 불산이 갈 거야. 송금 불산이 100만 원 유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됐죠? 지금 스텝 1, 2, 3까지 최대한 이론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우린 풀 자격이, 풀 준비가 다 됐어요. 봅시다. 너나 준비됐겠지? 그러지 말고 보세요. 업무용 승용차를 8천만 원에 구입했네요. 24년 1월 1일에. 자, 그리고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이 감가상각비 1,400만 원, 다른 비용이 400만 원이래요. 총 1,800만 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의무를 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네요. 첫 번째 의무 클리어 했네요. 두 번째 운행 기록부 작성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60% 운행 기록부로 확인한 업무용 비율이 60%. 2번도 의무 다 했네요. 운행 기록부 작성도 잘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의무 법인용 번호판도 잘 부착했네요. 그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다 모든 경우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업무 전용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용 1,800만 원 전부 다 부인이에요. 그리고 법인 번호판, 형광색 번호판 안 달았다. 이것도 안 했어도 전액 부인이에요, 비용. 그리고 두 번째 의무인 운행 기록부 작성 안 했다. 이때는 여러분 전액 부인하면 안 돼요.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는 전액을 업무에 쓴 걸로 봐요. 근데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안 쓴 걸로 봐요. 잠깐 설명드리면 if 기록부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2천만 원은 중에서 1,500만 원까지는 업무 관련이 있고 500만 원은 업무 관련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면 업무 관련 비율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업무에 관련이 있죠. 75%.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업무 관련 없죠. 25%.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표현하자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기출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경우로 스텝 1, 2, 3 연습하시고
지금 제가 22년도에 주간식 올인원 있죠. 거기에 다양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있거든요.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추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뭐다? 이번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풉니다. 이번 경우에 대해서만 풀 거예요. 스텝 1. 감가상각의제. 뭐라고?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회사가 인식한 감가상각비 얼마? 1,400만 원. 이걸로 된 건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세법은 얼마를 기대한다고요? 취득원가 8천만 원을 어떻게? 5년 정액법 강제 상각이니까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면 얼마 해야 돼요? 1,600만 원을 상각해야 세법이 기대하는 걸 충족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세법은 얼마 상각한 걸로 본다고? 1,600만 원 상각한 걸로 볼 거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의 상각과 달리 강제 상각이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야 돼요. 송금 산입 감가상각비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감가상각을 1,400이 아니라 1,600을 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텝 1에서. 됐죠? 스텝 2. 스텝 2 아래 있네요. 스텝 2 어떻게 한다고요? 업무 외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할 거예요. 지금 회사는 1,400만 원만 감가상각했지만 방금 스텝 1에서 강제로 추가 상각한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1,600만 원이 되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추가적인 다른 비용이 얼마? 400만 원. 그래서 회사가 지금 결과적으로 인식한 총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1,600만 원, 기타 비용 400만 원. 이거 합하니까 전체 비용은 2천만 원이란 거죠.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은 얼마였어요? 운행 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업무 비율은 60%예요. 그러면 즉 업무 외로 쓴 건 얼마가 돼요? 곱하기 1-60% 하면 40%가 업무 외 쓴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40% 하면 800만 원이 업무 외로 쓴 걸로 지금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 업무 외 사용한 승용차 비용 800만 원 상여. 너 이거 대표 네가 탔지? 상여. 두 번째 세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스텝 3로 넘어갑니다. 스텝 3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감가상각을 1,400만 원 했어요. 근데 스텝 1에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200만 원만큼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가 감가상각한 상각비는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1,600만 원 중에서 여러분 이 2천만 원 안에 1,600만 원이 감가상각비라는 뜻이잖아. 이 중에서 얼마만큼은 부인됐죠? 곱하기 1-60%. 지금 감가상각비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1,600만 원 중에서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 외로 쓴 걸로 판단되어서 부인된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1,600만 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6.4, 640만 원이죠. 이 800만 원, 스텝 2에서 스텝 2에서 이 부인한 800만 원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1,600만 원 중에서 40%인 640만 원과 기타 비용 400만 원 중에서 부인된 40% 하면 얼마예요? 160만 원이죠.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800만 원이.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감가상각비 1,600만 원 중에서 640만 원은 어디서 부인된 거예요? 이미 스텝 2에서 야 이거 영업에 쓴 거 업무에 쓴 거 아니네. 너 나가. 비용에서 나가 라고 튕겨져 나갔다고 이미. 살아남아있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이제 1,600만 원 중에서 튕겨져 나간 640만 원 빼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한도 시부인한다고요. 1,600만 원 중에서 업무에 사용한 걸로 인정된 960만 원. 이거는 뭐라고? 1,600만 원 중에서 방금 전에 튕겨나간 게 제가 얼마라고 우리 보고 왔어요? 640만 원만큼 튕겨나갔어요. 스텝 2에서 이미 부인됐어. 남아있는 거 얼마? 960만 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해보자고? 지나치지 않은지 한도 시부인을 한번 받아보자 이거예요. 960만 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한다?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말씀드렸죠? 얼마? 딱 800만 원이 기준금액으로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마지막 세 번째 세무조정.
960만 원인데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어떻게?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60만 원 플러스 유보. 여러분 문항 6번에서 세무조정이 3개 나왔습니다. 이제 다 풀었어요. 확인. 첫 번째 세무조정 뭐예요 여러분? 이거 스텝 1에서 추가적으로 200만 원만큼 강제로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더한 거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게 첫 번째 세무조정. 두 번째 세무조정은 뭐예요? 스텝 2에서 나온 송금불산입 전체 비용 2천만 원 중에서 업무 외로 쓴 거 40%인 8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업무 외 사용 승용차 비용 800만 원 상여. 대표 이거 네가 썼지? 마지막으로 뭐? 감가상각 한도 시부인. 송금불산입 160만 원 한도 초과니까 플러스 유보. 여러분 소득 처분까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답 적으러 갑니다. 이제 우리. 자, 첫 번째 뭐라고? 스텝 1. 세법이 기대하는 감가상각비의 모자란 만큼에 대해서 강제 상각했죠. 강제 5년 정액법 상각. 송금 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스텝 1에서 한 거예요. 스텝 2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야, 업무 외에 쓴 거 너 전체 비용 2천만 원 중에서 업무 외 사용 비율인 40%, 즉 800만 원에 대해서 쓴 거는 송금 불산입 할 거야. 송금 불산입. 업무 외 사용 승용차 비용 800만 원. 너 이거 대표자 네가 타고 놀았지? 보너스 받아서 놓은 걸로 볼 거야. 소득세 더 내. 상여. 스텝 3 뭐였어요? 야, 너 최종적으로 감가상각비 중에서 살아남은 애들 나와봐. 얼마니? 960만 원이니? 너희는 한도를 8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할 거야. 감가상각비로서 인정할 거야. 초과되는 160만 원에 대해서 스텝 3에서 한도 C부인에서 부인됐어. 얼마? 송금 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60만 원 플러스 유보. 세무조정 3개 나옵니다.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매번 나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같은 거죠.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국직국지관 주제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장 간단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어렵지만 제가 지금 방금 오늘 강의했던 거 30분 강의한 거 있죠. 이것만 이해되시고 이거 정도만 반복하시고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아까 의무 있죠. 보험 가입 의무 안 했을 때, 그리고 운행기록부 지금은 작성한 걸로 나와서 심플하죠. 운행기록부 작성 안 했을 때는 1,500만 원까지만 업무에 쓴 걸로 본다고요. 그 케이스를 다른 기출을 이용해서 조금만 연습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완벽해 지금. 세무조정 지금 이 3개를 다 우리는 클리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점수가 얼마예요? 세무조정 하나당 이거 다 하나하나당 다 부분 점수예요, 여러분. 과목명, 금액, 소득처분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부분 점수라고. 아셨죠? 우리 시험 100점인 시험은 아니에요. 60점 이상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세무조정 하나하나를 끈덕지게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리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